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보수의 단일 후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그 국민들이 암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만 하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2배 이상 나옵니다. 보수의 길, 개혁 의지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보수 단일화 안에 민주당의 후보님들이 누가 나오시면 호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네,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가장 끈끈한 정치적 의리를 보여주는 동네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대구 의리는 무작정 덮어놓고 미는 그저 그런 의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 사투리요. 들으면 좀 감이 오는데요. 대구가 사랑하는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찍혔습니다. 대구 사람들 눈에는 좋은 정치인이었나 봅니다. 끝내 공천장을 못 받은 이분 무려 75.7% 득표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선 도전 결과는 어떨지요?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 오늘 마저 나누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그 보수 아까 정당 예. 그 뭡니까 그 표 보니까 1등 예. 하셨어요, 그게. 예, 예. 32.9. 예. 네, 이게 후보 적합도인데 보수 진영의 후보 적합도인데 이게 전체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조금 앞서는 것 같았는데요. 네. 보수 진영 후보에서는 이게 소위 보수 후보 단일화랑 연결이 되는 얘기죠. 단일화랑 그러니까 보수 후보에서 예. 단일화 되겠다 그러면 예. 유승민으로 되는 경우가 32.9%입니다. 이거 보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 좋죠. 맨날 낮게 나오다가. 네. 예. 근데 저 지지도를 떠나서 저는 최근에 보수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결국 요거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보수 아니요, 후보 단일화? 아니요. 저거 보기 저거 전에 보고 얘기 안 한 거예요, 진짜로? 예, 숫자 보기 전에 보수 후보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당은 지금 각각 달라도 결국 이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지면 네. 저는 보수 후보들이 분열돼서 각자 나와서는 지금 보수 전체가 위기고 네. 보수 후보들 지지도 다 합쳐도 민주당 후보들 반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마지막에는 보수 후보들 간에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게 아마 보수 유권자, 보수층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 후보 단일화되는 상대방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황교안 모르죠, 총리 정도 그거는. 되나요? 그건 황교안 총리께서는 출마 선언을 하신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저분이 나오실지 또는 막상 나오시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런데 누가 나오는 간에 보수 후보들은 저는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그 본선 경쟁력 가지고 단일화 돼야 된다 봅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에 대해서 예. 나 불출마하겠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모양새가 애매해요. 예?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지금은 그런 생각 예. 없다. 지금은 그러면 내일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할 생각이 없으면 이제 언론에 여론조사에 내 이름 빼달라 보통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혹시라도 저분이 대선에 나오실 생각이 있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나오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 후보 검증할 기간도 굉장히 짧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선거를 한두 달 앞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검증도 안 받고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지 밝혀야죠. 국민들 궁금하니까. 그래서 도덕성이나 정책이나 개혁이나 이런 거 밝히기 위해서는 생각이 있으면 나오시는 게 맞겠죠. 황교안 총리가 나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나 문제 없다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 많던데요. 예,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 도의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은 국민 판단하지 않을 겁니까? 제가 후보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반기문 총장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로 예. 오히려 가장 경쟁자였던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위험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요? 여러 가지 지지율도 그렇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유승민 의원, 예. 뭐 안희정, 안철수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더 막 지금 상세로 올라서 오히려 반기문 총장이 예. 이게 뭔가 이제 가리막 역할을 예. 했었는데 예. 이제는 그게 없어져서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뭐 여러 사설에서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지지도라는 것은 이제 검증이 진행되면서 네. 또 후보들이 진짜 출마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저는 대선이 아무리 짧아도 뭐 한두 번, 두세 번은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시작이고 네. 이제 올라가야죠. 자, 예.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유승민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국민들도 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대통령 병에 걸렸거나 네. 제가 그 자리가 네. 제 사사로운 욕심 진짜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선거에 상습적으로 출마한 사람도 아니고 늘 제가 손들고 선거에 출마할 때는 제가 저 자리에 필요할까? 저는 늘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 또 대통령도 제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왜 져야 되느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에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경제위기, 안보위기, 취임하자마자 총리, 장관, 수석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대통령직 수행하면서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에 아주 이 고질병 같이 있었던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런 문제 극복해내려면 네. 엄청난 개혁을 해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기득권층의 저항에 맞서서 그걸 뚫고 개혁해낼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저보다 더 훌륭한 후보가 있으면 네. 저는 뭐 그분 지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문제들 제가 정말 잘해낼 자신이 있어서 이번에 도전했습니다. 야, 이 기득권층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그 여러 가지 사회 경제에서 개혁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그런 걸 해내는 개혁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나온 지지도가 높든 낮든 제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전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예. 리더로서의 자질에 정말 담대한 용기 예. 그리고 희생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키아벨리도 예. 그 부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예. 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국민들한테 말씀드린 출마 선언의 제목이 용감한 개혁입니다. 예, 제 진짜 한번 용감하게 네. 이 나라의 병폐를 고치는 그렇지만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진보 세력의 방법보다는 책임 있는 변화, 네. 안정 속의 변화, 단계적 변화 그런 개혁을 5년 동안 일관되게 반드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나는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용감한 예. 용기 있는 대통령이 예. 되겠다. 나로 희생하는 대통령 되겠다. 예. 내 한 번 다 나 사적인 이득 취하지 예, 않겠다. 저는 뭐 그런 욕심 전혀 없습니다. 사적인 이득 취할 전혀 없다. 이제까지 17년 동안 정치해 오면서 네. 저는 뭐 정말 깨끗하게 해왔고 네. 제가 자리를 탐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저 모든 거 다 바쳐서 진짜 나라에 필요한 개혁 네. 또 경제 안보 위기 극복 이거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 뜻밖에 없습니다. 네. 17년 동안 나 깨끗하게 정치해 왔다. 예. 믿어줘 달라. 예. 자, 경제가 전문이시잖아요. 원래 예, 교수도 경제 그렇습니다. 쪽에서 예. 하셨고 교수는 아니고 이제 연구위원 하셨죠. 한국개발연구원에 네. 그리고 이제 대학도 경제학과를 나오셨고 그리고 예. 박사학위 마셨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뭐 지난 40년 동안 경제만 생각해 왔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인가요? 예, 위스콘신입니다. 그 최경환 위원하고 같은 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 졸업하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거기서 공부하시고 예. 하여튼 우리나라 경제 지금 가야 할 방향 예. 좀 얘기해 주시죠. 당장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IMF 20년 전에 IMF 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안 오도록 그거 막는 게 제일 급합니다. 왜냐 지금 경제 상황이 20년 전 97년 98년에 터졌던 IMF 위기 같은 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조선 해운 부실이 그 아주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삼성전자다 현대차다 이런 큰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부실 기업 또 부실 금융
또 가계부채, 요 부채나 부실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일단 시급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위기 극복의 수술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how 누구나 다 어느 사람이나 다 얘기하고 싶죠. 이 정도 얘기는.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거 죽이겠다. 퇴출시키는 그 수술을 하는 의사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살려놔야 되겠다.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지금 현재의 부실 규모나 이런 거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화끈하게 살려야 됩니다. 네. 그런 거는 구제금융을 확실히 하고 그 대신에 경영진의 책임은 확실히 묻고 퇴출시킬 부실 기업은 일단 우리 경제의 뭐라 그럴까요? 이 암적인 존재 이런 부분은 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예측 가능성이 있고 리스크에 이렇게 내성이 있는 경제가 되거든요. 네, 한진해운 살려야 됩니까? 안 살려야 한진해운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예. 네. 지금 뭐 근데 파산 지금 이미 앞두고 있는데 이 상당히 파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파산이 되더라도 그 최대한 그 해운 쪽이 타격을 안 받도록 해야 되겠죠. 이미 좀 한진해운 늦은 저도 것 살려야 같아요.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경제부장 했었거든요. 예. 한진해운은 살려야죠. 예. 이거 키우는데 대한민국에 거의 50년 이상 걸렸는데. 조선업도요. 네. 조선산업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살리는 게 맞습니다. 네. 저 산업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도려내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우리 20년 전에 해봤던 겁니다. 기업 구조 조정, 금융 구조 조정. 그것부터 먼저 가계부채가 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주 심각하죠. 가계부채 중에 진짜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그런 가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뭐라 그럴까 연착륙이라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소프트 랜딩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내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서 우리 경제의 뇌관, 시한폭탄 이런 것부터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그 개혁을 남은 임기 동안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랑 손잡고 할 겁니까? 아니면은 노동계랑 손잡고 노동계랑 손잡고. 예. 노사정위원회가 비록 실패했지만 노동계를 설득해서 필요한 개혁은 꼭 해내야죠. 네. 예. 네. 그러면은 예. 자본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본가들은 이제 자기들 몫을 해야죠. 재벌 대기업들은 그중에 혁신에 성공하는 재벌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자유를 주고요. 그 대신에 재벌 정책의 몇 가지 아주 엄격한 레드 라인을 정해가지고 그 빨간 선을 넘어오면 그거는 이제 가차없이 안 된다. 이런 게 재벌 정책의 저는 큰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 재벌 정책, 재벌 기업들 말고 진짜 경제 정책이 초점을 둬야 될 분야는 중소기업들, 네. 또 창업 혁신기업 이런 쪽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 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는 네. 그런 정부가 되면 네. 성장이나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런 정책 얘기를 대선 주자들한테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 모든 방송 보면 이게 정책 얘기를 안 듣고요. 예. 이거 뭐 정치 얘기만 자꾸 하니까 예, 예.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막 감이 확 오거든요. 지금 예.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경제부에 이게. 오래 계셔가지고. 예, 아니, 저는 굉장히 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순환 지배 구조라든가 순환 출자. 문어발, 예. 문어발식 지금 예. 확장하는 거 이건 예. 굉장히 문제 커요, 사실은. 근데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는 좀 진짜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심껏 해야 돼요, 진짜. 간판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전체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계 시장에 나가서 1등하는 그렇죠. 그런 기업이 돼야죠. 아니 폭스바겐이 자동차만 하지 뭐 금융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합니까 이거? 예, 그래서 그런 난 부분에 진짜 외국은 대해서 부러워요 그런 예, 게. 딱 하나로 예, 집중해서 쫙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그만 시장에서 그냥 전부 다 해먹으려고. 내수 시장에서 아주 소수의 재벌들이 내수 시장의 유통이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걸 다 지배해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중소기업들하고 빵집까지. 혁신적인 창업기업들이 숨도 못 쉬게 만드는 떡볶이집까지. 그런 경제는 고쳐야죠. 치킨집, 떡볶이집까지 다 해요. 예. 지금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예. 이러면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예, 이런 예. 것들 다 개혁하실 예, 예. 거고. 자, 지금 또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그냥 막 중국 지금 어떻게든 예. 제재하려고 그러고요. 일본도 우리랑 지금 뭐 여러 가지 소녀상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우리랑 중국 사드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우리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외교, 통일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뭔가 중요한 국가 기준이 예. 있죠. 외교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확실성이 높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오늘 매티스 장관도 국방장관도 왔다 네. 가고요. 나오는 메시지는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거는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미국과의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하고 그게 우리 외교 안보의 아주 초석이고 기초입니다. 네. 그 위에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문제 같은 것보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저는 굉장히 호기라고 봅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네. 한미 공조하에 중국을 설득해서 앞으로 5년 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제일 실효성 있는 방법이 한미가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북한에 실효성 있는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래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아닙니다. 했는데 다 실패한 아닙니다. 거죠. 유엔의 그 견의안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 같아도 네.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란 핵 문제에 신경 쓰느라고 중국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느슨하게 제재를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줬다.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트럼프 행정부하고 우리가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네. 중국을 설득해서 그 대신에 중국이 원하는 걸 뭘 들어줘야 되겠죠.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체제의 생존이냐 아니면 계속 핵미사일 그냥 붙들고 갈 거냐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맥락에서 사드 문제는 국내 정치권에서 찬성 반대 이러지 말고 사드 문제는 오늘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합의한 대로 빨리 배치를 해서 네. 빨리 배치하고 나면 중국이 더 이상 우리한테 사드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 압박을 주는 이런 분열책 이런 거 못 쓸 겁니다. 우리가 괜히 어영부영하니까 중국이 지금 어영부영하니까 계속 또 괴롭힌다. 계속 더 괴롭히는 겁니다. 자, 이 사드 같은 문제가 더 예. 이상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예.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예. 첨예하게 이익이 예. 이렇게 나눠질 때 우리도 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이익이 나눠질 때는 우리가 미국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네, 미국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피를 나눈 동맹이고요. 네. 중국과의 관계는 그냥 좋은 이웃입니다. 네. 그래서 동맹을 네. 훼손하면서 네. 중국과의 관계를 네. 그 매달리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예. 중국과 일본이 이익이 상충할 때 예. 우리랑 예. 첨예하게 대립할 때 예. 자,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줄 물론 사드 같은 관계 또 그런 상황이 예. 뭐 주제는 그때는 사드가 아니겠죠. 예. 다른 게 발생했을 때 예.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 예.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그 사안에 이거 따라서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됩니다. 예컨대 당연히 일본, 케이스. 예. 일본하고는 역사나 독도같이 주권이나 위안부 협상까지 역사나 주권이 걸린 문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죠. 네. 그렇지만 경제나 안보, 예컨대 경제는 한일 뭐 통화 수화포나 네. 안보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런 거는 일본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양국 다 우리하고는 좋은 이웃으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양국하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력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경제 협력을 하고 북핵을 위한 협력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네, 생각되는데 그래도 대통령은 그 기준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국과 일본 그죠? 사이에 누구랑 친하다, 누구를 선택한다 이런 기준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험하다고 네.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삼총사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도 이웃 보면 더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안보 삼총사. 문제는요. 네. 안보 문제는 일본하고. 미국의 동맹인 일본, 일본하고.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이 3국이 협력을 할 수밖에 그리고 없죠. 경제는 우리한테 안보를 이득이에요. 제외한 나머지는 그거는 국가에게 철저히 따른 외교를 철저히 우리 국가 이익에 예. 따라야 된다. 자, 요즘에 그 칼퇴근 칼퇴근 이거 칼퇴근- 뭐며 칼퇴근이 칼퇴근 정시 퇴근입니다. 정시 야근 안 퇴근, 하고 지금까지 정시 퇴근 안 하는 기업 많죠. 많죠. 예, 공무원도 칼퇴근은 원래 공무원도 법으로는 되어 칼퇴근은 있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칼퇴근하겠다는 겁니까? 칼퇴근이라는 게 이게 무슨 그냥 단순히 회사 안에서 그 시간만 보고 네. 6시 땡 하면 무조건 나가라라고 이런 법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칼퇴근을 정착시키고 또 돌발 노동이라고 퇴근하셨는데 직장 상사가 카톡으로 문자로 일 시키는 거 그것도 다 노동에 들어가는 엄청 거거든요. 많죠. 엄청 많잖아요, 네, 요즘. 엄청 많아요. 이 핸드폰 생기고 나서는 엄청 많잖아요. 칼퇴근과 돌발 노동을 금지하고 칼퇴근 정착시키는 이 근로기준법 등 법안을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왜 약속을 했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 가정을 아빠 엄마한테 돌려주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이제는 획기적인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육아휴직 3년, 네. 칼퇴근 정착, 네. 돌발 노동 금지 이런 법안을 하나씩 계속 내고 있습니다. 왜 내느냐? 그 비현실적인 게 절대 아니고요. 그거 안 하면 지금 세계 최악의 합계 출산율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냥 인구가 없어져 가지고 지구상이 소멸하는데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맞어요. 마침 정확히 보셨네요. 그 뭡니까? 저녁에 남아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애가 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를 지금 수십 년 동안 네. 칼퇴근만 하면은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현장에 현장에 가보고 왔는데요. 칼퇴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난 8년간 네. 예, 9시 한 20분 좀 퇴근하던 평균 퇴근 시간에서 6시 한 40분으로 땡긴 직장에 가보고 왔는데요. 근무는 업무 효율은 아주 집중해서 하니까 괜찮고 그 보니까 결혼하신 분은 대부분 애가 2명씩이에요. 우리 합계 출산율 1.2거든요. 네. 이거는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야기한 육아휴직 3년, 칼퇴근, 돌발 노동 금지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근로자들하고 저도 이제 출입 예. 기자 여러 가지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만나면 이 야근만 없애면 기자분들이 그 아주 진짜 행복한 가족 고통을 생활. 많이 받고 계시죠. 정말 기자들은 그런 거 없죠. 24시간 대기인데 예. 이거 진짜 칼퇴근 예. 청와대 안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청와대 예. 안에서부터 예, 그럼 예. 비서관들 난리치고 행정관들 막 만세 부르고 난리칠 텐데 좋아가지고 정부가 좀 솔선수범할 할 수 필요가 있겠어요? 있죠. 청와대 직원들 저는 6시에 퇴근시킬 제가 수 그거를 있겠어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무원들도? 스스로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진짜 그 시간에 퇴근 안 하면 예. 전부 한전한테 얘기해서 다 전기 내리라 그래야 돼 전부. 아니 그래서 오늘 제가 가본 직장은 PC 강제로 내려 그냥. PC 오프라고 네. 각 책상마다 있는 PC 그 뭡니까 예 네. 책상 위에 있는 데스크탑 PC 네. 그게 5시 40분 되면 꺼진다는 예고가 오고 네. 야근 신청을 하려면 거기다 신청을 해야 되고 야근 신청 안 한 사람은 6시 약간 넘으면 거기 딱 꺼져버립니다. 아 야근 신청 없다고 해야죠. 아니 야근 신청이 없다고 해야 아니, 돼요. 현실에서 불가피한 야근 신청이 있겠죠. 그렇게 그걸 하면 나 위해서- 불가피한 야근 아니요. 신청에 다 아니요, 하죠. 그걸 위해서 제가 최소 휴식 시간이라고 도입한 게 뭐냐면 밤 12시에 퇴근했는데 그 다음날 7시, 8시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그거 없이 최소 휴식 시간을 11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지 집에서 아빠 엄마로서 예? 야근 신청 가능하면 또 그걸로 다 할 텐데. 아니요 오늘 다녀본 무용지물인데. 아니요 다녀본 직장은 네. 그걸 PC 오프제라 해서 알겠습니다. 그걸 하니까 알겠습니다. 거의 야근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자, 이 칼퇴근 기사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이 있는데 네. 한번 댓글 한번 보여주세요. 없어요? 야, 이거 뭐 정말 좋아요. 뭐 마치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칼퇴근 정책에만 친비즈니스적인 보수적인 여기 나오네요. 보수적인 정책이다. 엄격한 갑질 방지가 필요하다. 우리도 좀 선진국 돼 봅시다. 이게 바로 그 칼퇴근에 대한 댓글입니다. 정책으로 승부하네. 지켜보겠다. 보수 중에는 유일하게 신뢰가 있다. 기분 좋겠네요. 유승민처럼 컨텐츠를 갖추고 합리적인 후보에 갖췄는데 왜 합리적인 이렇게 저기가 되냐. 여야를 떠나 이런 정책은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초기 주 5일제 실행한다 했을 때 마치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아직은 안 된다 소리만 맞습니다. 했었다. 주 5일 근무제 때 야, 저랬습니다. 이거 잘 써주셨네. 예, 이건 논리적으로. 예. 지금 정착한 중에 예. 국민의 삶의 질은 최소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다.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나아가지 못하는 거다. 나 누가 대통령이 돼도 유승민 대통령이 아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칼퇴근 제도는 꼭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공약이나 경제 지식이나 구체적인 답변하는 거 보면 뭔가 다시 본 새롭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얘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대선 주자들이 예, 다른 너무- 얘기하지 말고 너무 칭찬받으니까 제가 좀 쑥스러운데요. 다 칭찬하던데요. 수천 개가. 아니, 칼퇴근법은 제가 독창적으로 낸 건 아니고 네. 우리 민주당, 정의당의 야당 의원님들도 일부 비슷한 법안을 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협력해서 이거 좀 꼭 좀 근로기준법 포함해서 핵심인데요. 네. 근로기준법 포함해서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일남일녀인가요? 일남일녀입니다. 근데 그 딸이 위인가요? 아니 딸이 미칩니다. 딸이 미친데 그 딸이 또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딸, 딸이 고등학생 같습니다. 아니요, 대학생. 아, 대학생입니까? 예, 예. 아, 딸이 지금 잠자다 나온 것 같긴 한데, 예.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예. 딸이 뭐
국민 장인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예. 예. 저게 작년 선거 때 네. 이야기입니다. 아, 아이고, 국민 장인이라는 게 붙었는데 예. 따님은 내 소속이다. 근데 이 따님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들었습니다. 서울대학 딸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딸 아닌가? 유시민 딸이군요. 유시민 씨 딸이군요. 아, 거기가 서울대학이고.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정치인 아버님을 두신 덕분에 아니, 무슨 근데 딸이 그 진짜 잘 대학을 읽네. 차별하고 그러세요? 아, 차별 아니고 예. 아, 죄송합니다. 차별 아니라 예. 네, 좋은 대학 다니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거기 따님도 예, 뭐, 예, 그냥 대학 다닙니다. 아, 그냥 대학 아니, 좋은 다닙니까? 대학이에요. 좋은 네. 대학인데, 네. 예, 서울대는 아닙니다. 네, 서울대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반 총장이 물러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원래 바른정당 오기로 했었는데. 아니, 바른정당이 뭐 오시기로 했는데. 거의 그랬죠, 뭐. 예,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으니까. 굉장히 놀랬죠. 왜냐하면 네. 그날 오전 11시만 해도 저희 바른정당에 거의 방문하셔서 네. 저랑 한 2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서 악수도 하고 힘드시죠? 네. 잘 계십니까?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래. 그랬습니까? 예, 막 인사도 드리고 이랬는데 바로 몇 시간 후에 그렇게 뭐 안타깝죠. 하셔서. 근데 네.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분의 경륜, 경험,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자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보 위기 아닙니까? 네. 외교 위기고 이때 저는 정말 앞으로 아마 그분의 자산이 적절하게 국가를 위해 쓰일 때가 곧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예. 제가 뭐 어차피 마지막 방송이니까 예.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들한테 예.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지금 이번 대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지금 정권 교체를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정권 교체 좋습니다. 뭐 보수 정권이 10년 가까이 너무나 잘못도 많이 했고 심판받는 건 당연한데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무조건 바꾸면 된다? 그렇게 대통령을 뽑으면 앞으로 또 5년 동안 국민들께서 후회하실 대통령을 뽑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되 정권 교체만 매달리고 무조건 바꾸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지금부터 5년간 나라가 필요한 일, 경제 안보 위기 막아내고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개혁을 해내고 그런 걸 하겠느냐. 저는 그런 사람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제가 어떤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지 국민들께 계속 좀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뭐 이제 후보 경선에 가든 예. 아니면은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좀 1등으로 하시니까 막 1등 경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타당 후보들하고 예. 뭐 후보 단일화도 할 거고 그걸 통해서 TV 토론도 많이 나가실 거고 그렇습니다. 예.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예. 만나실 거니까 예. 제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 하십시오.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예. 무책임한 탈당으로 보수 분열을 야기했다. 예. 유승민이가. 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제 살 길만 찾아갔다. 예. 요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깨끗이 정리해 주시죠. 저는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국민들께 책임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는 보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고 보수를 정말 제대로 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끝까지 있으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의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는 새누리당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뛰쳐나온 거는 책임을 피하려고 뛰쳐나온 게 아니고 네. 보수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들 책임을 회피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자, 칼퇴근법 말고 또 예. 숨겨놓은 또 기막힌 공약 하나 있으면 오늘 박종렬 라이브 쇼에서 한번 딱. 네. 칼퇴근법 지금 반응 좋아요. 괜찮습니까? 네, 또 다른 거 하나 있으면. 저는 보육 쪽으로 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쪽으로 이제 공약 계속 발표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재벌 제가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거냐. 네,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덜 알려진 게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 네, 하고 자사고 네. 특목고 중에 외고하고 자사고는 저는 폐지하고 네. 일반고를
제대로 일반고의 공교육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제대로. 예. 그런 공약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하실 얘기 더 있으시면 한 얘기 하시고요. 마지막 마지막, 방송인데 뭐 만나자 헤어진다고 섭섭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나왔다가 이 마지막 방송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뭐 대선 출마할 수는 했고 네. 저는 지지도를 계산하고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꼭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손을 들고 출마를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교육에 대해서 아까 예. 저는요. 예. 교육이 100년지 대계예요. 100년 대계죠. 예. 이거 교육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교육이. 예. 이게 국민들이 자꾸 경제 외교도 중요하죠. 그거는 내가 볼 때 10년지 대계, 20년지 대계인데 예. 이건 100년지 대계 교육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 교육에 대해서 지금 외고 자사고 없앤다고 했는데 그 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라든가 예. 뭐 어떤 좀 굉장한 개혁, 교육 개혁에 있어서 좀 더 큰 거를 좀 하나 해야 되지 예. 않겠냐. 교육부를 없애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교육 계획을 하려면 교육부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근데 교육부 사람들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계획을 정말 하기 위해서 그 교육 계획을 부를 없앤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 계획을 누구의 손에 맡겨 놓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대통령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학은 자유를 많이 줘야죠. 대학은 자유를 많이 드리고 많이 줘야 돼요. 앞으로 대학들이 진짜 이 저성장 시대에 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그런 필요한 그런 교육 네.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대학 교육이 창업이나 이런 걸 연결되도록 그런 대학의 어떤 아주 질적인 변화 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다음 손님들 다 준비됐습니까? 예. 예. 다음 손님들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예.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답한데. 네. 자, 교육계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보육 문제에 대해서 보육 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내놨던 이제 칼퇴근 그다음에 돌발노동 금지, 네. 육아휴직 3년이 이게 전 보육이고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 우리가 어린이집이 네.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 어린이집도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어린이집에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나라가 사실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모가 아빠 엄마가 어린이집에 보낼지 네. 아니면 자기가 양육을 직접 할지 네. 그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네. 앞으로 가정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좀 이렇게 자꾸 지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면서 국공립을 어린이집을 늘려가느냐 이런 그림으로 제가 한번 지금 뭐 세세하게 구상을 모든 하고 게 다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세세하게. 열심히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근데 있습니다. 개혁 필요하고 아까 예. 뭐 기득권층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약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끝까지 완주하시고요. 예. 네, 완주하실 거죠? 아, 당연합니다. 네, 끝까지 예. 완주하시고 예. 멋진 정치 보여주시고 예. 또 뭐 안 되면 안 된 대로 예. 다 받아주시고 예. 네, 멋진 정치 해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